사람은 아픈 날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쓰러지는 그날 아침까지 모두가 멀쩡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노인의료센터에서 제가 상담하고 있던 74세 김정환 어르신은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를 드셨고 신문을 펼쳐 20분간 읽으셨습니다. 경제면을 보시다가 날씨가 좋다며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산책화 끈을 단단히 묶으시고 점심 반찬을 사러 가까운 시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단골 반찬가게 아주머니와 잠깐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오늘 고등어 신선해요. 그래요? 2마리 주세요. 손에는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고등어 2마리가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쳐 인사도 나누셨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응, 장 보고 오는 길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40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어르신은 신발장에 손을 짚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고등어 한 마리가 복도 끝까지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혼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아침까지만 해도 진짜 괜찮았어요. 딸 김은숙 씨는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마트도 다녀오셨고 통화도 했어요. 목소리도 평소랑 똑같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뭘 놓친 걸까요? 제가 더 자주 전화했어야 했나요? 아니면 병원 검진을 더 자주 받으셨어야 했나요?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지켜보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방금 전까지도 혼자 움직이셨는데요. 아침에 통화했을 땐 괜찮다고 했는데요. 어제 저녁 식사도 잘하셨는데요. 가족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년기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종합병원 내과 과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인의료센터에서 노년기 건강을 상담하는 노년의학 전문의 장재훈입니다. 지난 30년간 70대 이상 어르신 3,200명 이상을 상담하고 진료해 왔습니다. 제가 상담해온 어르신 중 건강하게 85세를 넘긴 분들은 전체의 87%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분들에게는 4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병원 침대에 누워 1년 안에 다시 못 일어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 역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4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70대 이후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 10명 중 7명은 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급성 질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 4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의 데이터입니다. 쓰러진 분들의 의료 기록을 역추적해보면 공통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수분 섭취 부족, 근육량 감소, 영양소 결핍, 사회적 고립.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몸이 서서히 무너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왜 어떤 사람은 90세까지 걸어 다닐까요?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유전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차이는 몸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것, 바로 수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말라버린다는 말은 단순히 물을 안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부터 말라갑니다. 40대 이후 우리 몸의 수분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20대 때 체중의 60%였던 수분이 70대가 되면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며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니 물 충분해요. 목도 안 마르던데요?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분은 마시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더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뇨제 이 약들은 병을 관리해 주지만 동시에 몸 안의 수분과 미네랄을 꾸준히 밖으로 밀어냅니다. 특히 이뇨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약을 먹으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은 천천히 말라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조용한 탈수가 큰 사고의 불씨가 됩니다. 68세 정혜분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 김소진 씨가 어느 월요일 오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우뚱하고 눈이 흐리멍덩하다 하세요. 말도 평소보다 느리고요. 어제까지는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치매 온 건 아니겠죠? 괜찮은 걸까요? 저는 즉시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만성 탈수, 끈적해진 혈액, 급격히 떨어지는 혈류,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의식. 혈액 검사 수치를 보면 나트륨 농도가 높고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건 혈액이 농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입니다. 정혜분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이 안 마르던데 왜 물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제도 커피 2잔 마셨고 식혜도 마셨어요. 물 안 마신 것도 아닌데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센서가 노화로 인해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물이 필요한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갈증이 없다는 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커피와 차는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77세 변창호 어르신은 겨울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바닥이 미끄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순간적인 혈압 급락, 기립성 저혈압, 원인은 만성 탈수였습니다. 변 어르신의 하루 수분 섭취를 조사해 보니 커피 2잔, 녹차 1잔, 물 12컵이 전부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이 500ml도 안 됐습니다. 커피와 차는 물이 아니라 수분을 빼앗는 음료라는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게다가 혈압약 2종을 복용 중이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뇨제였습니다. 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물은 충분히 마시지 않으니 몸이 점점 말라갔던 겁니다. 그럼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저 커피 없으면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아닙니다.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다만 커피 1잔 마실 때마다 물 1컵을 추가로 마셔야 합니다. 커피로 빠져나간 수분을 물로 보충하는 겁니다. 탈수 증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눈앞이 가끔 흐릿하다. 어지럼이 잦다. 기운이 없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손발이 차갑다. 입이 마르고 혀가 텁텁하다. 소변색이 진하다. 사람들은 이걸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기운 없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몸속이 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제 물을 몇 번 드셨어요? 글쎄요, 1~2번? 아니면 3번? 컵으로 한 번에 얼마나 드셨어요? 반 컵? 아니면 서너 모금? 많이는 못 마셔요. 배가 불러서. 계산해보면 하루 300에서 500ml가 전부입니다. 성인 권장량 1500에서 2000ml의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게다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몸에서 수분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은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하루 4번, 딱 4번만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4번으로 나눠 마시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200ml. 두 번째 점심 먹기 30분 전 물 1컵.
세 번째 집에 도착한 직후 물 한 컵. 네 번째 잠들기 1시간 전 물 반 컵 100ml. 이렇게만 해도 하루 700ml 이상이 확보됩니다. 여기에 식사 중 국물과 과일까지 더하면 하루 1000에서 1200ml가 됩니다. 충분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 안 마셔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반 컵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밤중에 화장실 갈 확률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4번 타이밍을 지킨 어르신들은 3일에서 5일 안에 변화를 느낍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요. 머리도 덜 무거워요. 어지러운 게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일어설 때마다 핑 돌았는데 피부가 덜 당기는 느낌이에요. 손등도 좀 촉촉해진 것 같아요. 수분이 채워지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며 근육과 관절도 부드러워집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분을 제대로 채우고 일주일쯤 지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물 마시니까 좋긴 한데 계단 오를 때는 여전히 힘들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숨도 차고요. 바로 그겁니다. 수분은 혈액을 살리지만 움직임을 살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육입니다. 그리고 70대 이후 근육은 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무섭게 무너집니다. 수분 부족 뒤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 그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걷고 일어서고 계단 오르고 숨 쉬고 씹는 모든 생존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40대 중반부터 근육은 해마다 1%씩, 50대 후반부터는 1.52%씩 사라집니다. 70대가 되면 20대 때의 근육량 대비 30에서 40%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근육이 무너져도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걷기만 하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나 매일 운동해. 하시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걷는 게 최고의 운동이라잖아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에는 좋지만 근육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근육은 자극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근육에 저항을 줘야 근육세포가 이 정도 힘이 필요하구나 하고 반응해서 근육을 유지하거나 키웁니다. 걷기만 반복하면 근육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근육만 계속 소모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7세 박노철 어르신은 하루 1만 2,000보를 걸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마트를 다녀오셨습니다. 만보기를 차고 다니며 오늘도 10,000보 넘겼어 하고 자랑하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 바닥에서 양말이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몸이 옆으로 무너졌습니다. 몸을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검사 결과 근육량 부족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매일 걷는데 근육이 약했다고요? 저 운동 열심히 하는데요? 박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단 하루도 없었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동년배 대비 40%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과 폐는 강화되지만 근육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에 저항을 줘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이런 동작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근육은 조용히 천천히 무너집니다. 68세 오미란 씨는 집안일도 하고 장도 보며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저 하루 종일 움직여요.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대퇴근, 즉 허벅지 근육이 최하위 10%였습니다. 체성분 분석을 해보니 골격근량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도 전 다리 힘은 괜찮은데요? 계단도 오르는데요? 장바구니도 들고 다니는데요?
오 씨는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과 근육이 충분하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허벅지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심장으로 피를 돌려보내는 두 번째 펌프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수축하면서 하체에 고인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립니다. 이걸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은 더 빨리 지치고 피로는 쌓이며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버티는 힘이 없어 주저앉습니다. 그럼 헬스장을 가야 하나요? 저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에요?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딱 3가지 동작만 권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5분이면 됩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기. 이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처음엔 힘들면 팔을 약간 짚어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둘째, 벽 잡고 까치발 들기 10회. 벽에 손을 대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 이게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발목을 강화합니다.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셋째, 한 발로 서기 10초씩.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기. 양쪽 다 해야 합니다. 이게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을 강화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을 키웁니다. 이 3가지 동작만 하루 한 번 꾸준히 하면 3개월 뒤 걷는 속도, 계단 오르기, 중심 잡는 힘이 확연히 강화됩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간단한 게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 3가지 동작을 3개월 동안 매일 하셨고 병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붙는 걸 느끼셨습니다. 예전엔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2층도 괜찮아요. 다리가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이정숙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체성분 검사를 다시 해보니 실제로 골격근량이 2.3kg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 안 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다만 20대보다 느리게 자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5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회복시키려면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이 제대로 회복하려면 몸속 에너지 연료가 채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재료가 없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대 이후 그 연료를 가장 먼저 빼앗는 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약입니다. 약이 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몸속 영양소를 조용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뇨제 이 약들은 생명을 지킵니다. 분명히 필요한 약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 안의 핵심 영양소를 조용하고 꾸준하게 빼앗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1, 마그네슘, 코큐텐 CoQ10 이 3가지는 심장, 근육, 뇌의 연료입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이 연료가 바닥나면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심장이 지치고 뇌는 느려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붙고 충분히 자도 피곤하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72세 송대원 어르신은 약을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혈압약 2종, 당뇨약 1종, 고지혈증약 1종. 매일 아침 식후에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검사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혈압 130에서 80, 혈당 110,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이 꼬이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눈이 감겼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비타민 B1, 마그네슘, 코큐텐 모두 기준치 이하. 특히 마그네슘은 정상 범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송 어르신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비타민제도 먹고 있는데 종합 비타민도 매일 먹는데 왜 부족할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약이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들을 조금씩 고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뇨제는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를 흡수를 방해합니다. 고지혈증약인 스타틴은 코큐텐 생성을 억제합니다. 약이 병을 관리하는 동시에 영양소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69세 한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우리 나이에 뭘 바래. 그렇게 생각하며 5년을 보내셨습니다.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TV 보다가 그냥 졸고 친구들 만나자는 전화에도 피곤해서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체내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에너지 생산, 근육 이완, 신경 전달 모두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고혈압약을 15년간 복용하고 계셨는데 그중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조금씩 천천히 마그네슘이 빠져나갔던 겁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2주 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개운해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이게 마그네슘 때문이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작은 영양소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약마다 빼앗는 영양소가 다릅니다. 이뇨제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1, 당뇨약 메트포르민, 비타민 B12, 고지혈증약 스타틴, 코큐텐 C5Q10, 혈압약 AC 억제제 아연.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모르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5년, 10년을 보냅니다. 알면 바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으로 먼저 채우세요. 영양제는 그 다음입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현미밥, 돼지고기, 두부, 콩.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바나나 1개, 견과류 1줌, 호두, 아몬드, 시금치. 코큐텐이 부족하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주 2에서 3회. 이렇게만 해도 약이 빼앗아간 영양소를 절반 이상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양제는 안 먹어도 되나요? 음식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분들은 영양제를 드셔도 됩니다. 다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스타틴을 복용하는 분들은 코큐텐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스타틴이 코큐텐 생성을 막기 때문에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75세 김상철 어르신은 고지혈증약을 10년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손자와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 깜짝 놀랐어요. 검사 결과 심장은 괜찮았지만 코큐텐 수치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코큐텐은 심장 근육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코큐텐을 보충하고 한 달 뒤 김 어르신은 손자 안아 올릴 힘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분을 채우고 근육을 키우고 영양소를 보충해도 여전히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TV 보고 전화도 거의 안 받는 분들. 몸은 어떻게든 버티는데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몇 달 만에 급격히 무너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약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드시는데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분들. 그분들의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리는 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몸이 어떻게든 버티는 사람도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몇 달 만에 급격히 무너집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높이고 심장을 지치게 만드는 강력한 신체 질환입니다.
저는 30년간 이런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수분도 채우고 근육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드시는데 여전히 기운이 없는 분들. 검사 수치는 모두 정상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고민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80세 방정아 할머니는 남편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반찬을 만들면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할머니가 빨래를 하면 남편이 개서 넣었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경로당도 안 나가고 전화도 짧게 끊고 밥맛도 줄었습니다. 남편 없는 밥상이 너무 허전해요. 혼자 먹으니 맛이 없어요. 2달 만에 혈압은 180까지 올랐고 잠은 거의 들지 못했으며 기운은 바닥이 났습니다. 체중도 5kg이 빠졌습니다. 살아 뭐하나 싶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요. 눈만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약을 바꿔도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고립은 몸을 파괴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로움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결국 심혈관 질환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딸 박미영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꼭 매일 전화해 주세요. 길게 안 해도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머니가 오늘 뭐 드셨는지, 뭐 하셨는지 물어보세요.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처음 며칠은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괜찮아, 바쁠 텐데 나 혼자 잘 있어 하며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는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 아빠가 좋아하던 건데 하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2주 뒤 불면이 줄었습니다. 어젯밤엔 4시간 잤어. 꿈에 아빠가 나왔는데 웃고 있더라. 한 달 뒤 얼굴빛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로당 친구가 집에 들렀어. 차 한잔하고 갔어. 3개월 뒤 할머니는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우울해져. 사람 보는 게 낫더라.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더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싶어서.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계는 약입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73세 김영수 어르신은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살고 계셨습니다. 큰딸은 미국, 아들은 캐나다. 한국에는 혼자.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말을 안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혀도 잘 안 돌아가고 혹시 중풍 오는 건 아닐까요? 어르신은 치매나 중풍이 온 건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뇌 MRI도 혈액 검사도 이상 없었습니다. 문제는 뇌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누구랑 이야기 나누세요? 글쎄요, 택배 아저씨? 아니면 마트 계산대 직원? 일주일에 나누는 대화가 몇 마디 안 됐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말하는 능력이 퇴화합니다. 뇌의 언어 영역이 사용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제안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일주일에 2번만 나가보세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사람들 말소리라도 들으세요.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 사람 만나기 싫어요. 어색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하지만 딸이 설득했고 어르신은 마지못해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하게 돼요. 화투 치면서 농담도 하고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집에만 있을 땐 하루 종일 말이 없었는데 이제 말이 나오네요. 말을 하면 뇌가 움직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뜁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약으로는 만들 수 없는 치료입니다. 76세 이영희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손주들이랑은 통화 안 하세요? 애들이 바쁘잖아요.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하고 제가 방해할까봐. 저는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손주가 직접 전화하게 해주세요. 처음엔 아이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오늘 뭐 했는지 얘기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뭐든 좋아. 할머니는 손주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과학 실험했어요. 개미 관찰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과학 잘하네? 할머니도 예전에 과학 좋아했는데 10분짜리 통화 한 번이 할머니에게는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선생님, 손주 목소리 듣는 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다음 전화가 기다려져요. 그 생각하면 밥도 먹게 되고 씻고 나가게 돼요. 수분, 근육, 영양, 관계. 이 네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노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손주가 자라는 걸 보고 자녀에게 든든한 부모로 남고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 조금이라도 오래 웃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화투 치며 농담하고 동네 할머니랑 마주쳐 어디 가세요? 하고 인사 나누고 손주 운동회에 가서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쓰러지는 삶과 끝까지 걷는 삶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번 하고 바나나 하나를 먹고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80대와 90대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무너질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조금 더 오래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건강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